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23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네, 유정씨 오늘 2주 만에 맞습니다. 찾아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진땀을 뺐습니다. 왜요? 솔로로 데뷔하는 게 네. 힘든 일이더라고요. 먼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해봤죠. 이게 피디님께서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네. 둘이 같이 할래? 아니면은 혼자 할래? 네. 제가 자신 있게 혼자 한다 했다가 진짜요? 계속해서 눈길을 돌려가지고 완전. 한마디씩 막 말을 걸고 오프라 네. 윈프리급의 진행을 보여주셨겠네요. 그건 또 직접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네,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네네네.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네. 진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지금 다시금 과거에 바빴던 시절처럼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051 FM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군요. 계속해서 일정을 FM 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중간고사 끝나고 한 2주 동안 진짜 2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날 때문에 봉사도 되게 많이 갔고 해가지고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바로 대학생의 삶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이날 봉사활동이 좀 궁금한데 살짝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어린이날 봉사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세이브 더 칠드런 기관에서 2개 봉사를 했었는데요. 애기들이 막 어머님들이랑 노는 모습이 제가 어릴 때 어린이날 때 부모님이랑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괜히 좀 뭉클해지는 그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는 아직 어린이니까요. 맞아요. 저희도 선물 받고 여러분도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또 어린이 같은 미소를 띠고 있는 우리 게스트분을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23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28살,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남인서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남인서 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제가 여기 1년 전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제가 좀 기회가 돼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얼핏 듣기로는 네네. 이분이 우리 051 FM의 엄청난 스타. 맞아요. 네. 39,000의 조회수를. 네, 근데 방금 매너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매너 모드를 좀 설정해 주시고.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재난 문자요? 어쩔 수 없죠. 무슨 재난이 벌어졌나요? 저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 코로나 확진자 866명 재택 치료. 이제 800명대로. 생각보다 많이 어제까지 줄어들었다. 제가 알기로 2,000명대였는데. 진짜요? 네, 800명대면은 확 줄었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서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가게 시가는 22만 원이요. 왜 22만 원이죠? 되게 흔하지 않은 숫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제 럭키 넘버가 2라서요. 그래서 숫자 2가 2번 들어간 22만 원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또 22만 원이면은 거의 뭐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한 달 월세라 가지고 매우 섬뜩한 숫자인데 네, 오랜만에 이런 숫자를 보도록 했네요. 근데 럭키 넘버 숫자가 왜 2예요?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 그냥 어느 순간 저의 럭키 넘버를 정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2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뭐 크게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전혀 큰 이유는 없고요. 귀엽네요. 저는 뭐 저 행운의 $2 뭐 이런 건 줄 맞아요. 알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네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제가 숫자 2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2를 설정을 했고 또 오늘 주제가 사주나 운세 같은 거기도 하니까 네. 오늘의 담소가 저에게 럭키함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서 제 행운의 숫자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뭐 이번에도 썸네일 잘 뽑아서 행운의 조회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맞아요. 200만 회. 200만 회요? 네, 220만 회. 나 노려보도록. 220만 회. 네, 됐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로또를 사도 꼭 2랑 12, 22부터 찍고 시작하거든요. 또 확률이 3개는 줄고 시작하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인서 씨의 발자취를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서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인서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인서님은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브이로그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드라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이 드라마는 그의 우리는 25, 21 중 어떤 드라마일까요? 투표 결과는 7대7. 동점이네요. 지금 동점이라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어떤 드라마를 고르셨죠? 저는 그해 우리는 드라마 때문에 네.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드라마 2개는 다 보신 거죠? 둘 다 봤어요. 저도 둘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재밌잖아요. 봤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의 우리는을 보고 바로 이어서 다음 드라마로 뭘 볼지 하다가 25, 네. 21을 봤는데 네. 보통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전 둘 다 안 봐가지고. 네, 약간 무쌍 주인공에서 유쌍 주인공으로 갈아타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너무 웃으시는데요. 네, 좋아요. 저 진짜 두 둘 다. 이상형 중에 뭐가 더 저요? 전 백이진 기자님. 역시 뭐 어쩔 수 없네요. 모두 네. 이상형이죠.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또 같은 남씨거든요. 남씨 역시. 그러네요. 그러네요. 남씨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가족이네요. 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은 못 하시겠네요. 안타깝네요. 제가 네.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결석을 하면서 좀 정신을 딴 데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차십시오. 네. 먼 사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유정 씨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네,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 광고 콘텐츠 관련 일을 했었어요. 네. 자기 자랑이요? 자기 잠시만요. 소개요. 네, 죄송합니다. 자기 소개를 하면 되는 오늘 거죠? 다 같이 지금 유정양의 결혼 발표 때문에 다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충격 드셨다. 네, 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남주혁 씨를 저렇게 원래 알던 캐릭터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네. 그래요? 전 네, 뭐 초면이라. 연예인이랑 결혼할 거라고 선언하는 모습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네, 얼마 전까지 광고 콘텐츠 관련 기획자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출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1년 전에는 신입사원 햇병아리일 때 입사 2주 차에 여기 라디오에 처음 나왔었는데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침 오늘이 퇴사 1주 차. 운명인가요? 맞춘 거 아닐까요? 딱 일주일 됐어요. 이걸 맞췄으면 심각한 관정인데. 네. 심각한.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저번 주에 과감히 퇴사를 결정한 퇴사 신입 햇병아리 백수입니다. 퇴사하기 몇 달 전부터 뭐 멍때리기라는 취미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제가 지금 28살인데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이 나이쯤 되면
고민이 없을죠.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차츰차츰 고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해마다 고민이 리셋되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요즘 생긴 취미가 주말마다 핫한 카페를 가서 네. 핫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멍 때리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나요?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큰 발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뭔가 회사에 있으면 또 회사의 생각이 갇히는 기분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집에만 있으면 또 좀 멍청해지는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약간 뭐 카페에서 멍 때려도 약간 멍청해지는 기분은 비슷하게 들 것 같은데 옆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기도 할 것 같고.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카페나 집에서 혼자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하면은 점점점 땅굴을 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우울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베이징 기자님과의 결혼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까지 맞습니다. 가게 되는. 네. 진짜 마음이 아프다. 네. 제 생각에는요. 잠깐 조언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런 네. 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저도 멍때리가 취미였던 적이 한때 있습니다. 네. 나이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이 나이쯤 되면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은 없는 것 같고요. 28살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부? 세상 공부요.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네. 제가 머릿속에서 결론 내리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내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만 고민을 하다가 보니 그 고민이 끝나지 않고 깊어지는. 결국에 내가 뭐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페 가서 유튜브를 보거나 뭐 자기계발 영상 같은 걸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근데 저도 요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레퍼런스 없이 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행동들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평소에 데이터가 있으면 골라 꺼내 쓰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고 좀 머리가 맞아요. 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좀 TV에서 봐가지고. 근데 광고 기획자 일을 했으면 네, 머리가 기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또 퇴사를 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능력 밖이라 퇴사를 했는지. 네. 장난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이따 나중에 레퍼런스 몇 개 공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일단 IQ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자랑. 제가 이번에 퇴사한 회사도 약간 영어 특기자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불만이 있을 게 있나요? 왜냐면 저는 좀 더 광고 기획자로서 기획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약간 번역 업무가 조금 있다거나 막 계속 해외 클라이언트만 맡다 보니까 좀 키치하고 좀 소위 말하는 병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광고도 좀 해보고 싶고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늘 약간 좀 보수적인 클라이언트의 그 정제된 언어만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맡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좀 잘못 만났네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어느 정도의 이름 있는 회사들은 맞아요. 네. 좀 보통 대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영어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계속 영어는 그냥 하시는 거고 이분은 머리가 좋긴 좋네요. 맞아요. 일단 언어를 두 가지 한다는 게 보통 두뇌로는 힘듭니다. 근데 이게 0.5개 국어, 0.5개 국어 해서 도합 1개 국어. 한국말을 좀 잘 못하시고. 네. 영어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네, 지금 많이 웃으신 게 자기소개거든요. 잘 웃는 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서남. 맞아요. 인서남. 맞아요. 영어 미국 살 때도 막
영어 이름 딱히 안 쓰고 인싸. 뭐 이름부터 인사이더 느낌이 나는데 아, 역시 남인사. 남인싸. 인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다이어리도 쓰시고 뭐 어쩌다가 잘하게 된 거라고 하시는데 어쩌다가 잘하게 된 게 정말 보통 두뇌로는 힘든데 혹시 뭐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신 건가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네. 그때 제가 좀 한국어를 약간 못하는 상태로 갔어요. 뭔지 네. 아시죠? 백지니까 잘 쓰여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못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시험 치면 맨날 국어가 제일 낮고 약간 저는 그나마 국어가 좀 높았던. 네. 흡수가 잘 되는 상태. 맞아요. 네. 완전 스펀지처럼. 네네. 제가 되게 쑥스러워서 말수도 진짜 적고 오. 친구도 진짜 없고 그래서 되게 약간 순수한 뇌 상태로 가가지고 더 빨리 흡수가 된 것 같네요. 근데 확실히 그 현지에서 살면은 영어가 진짜 빨리 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막 한국인도 거의 없고 네. 그냥 막 몸 써가면서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배워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사실 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외운다는 게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영어로 영어를 설명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게 더 이해도 잘 돼요. 맞아요. 네. 좀 우뇌를 자극하는 공부법.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픽이 가장 높은 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숙취 상태에서 치는 거래요. 맞아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 글로벌 팀에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글로벌 팀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고 새벽 4시까지 회식을 하다가 네.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서 그 숙취가 덜 깬 상태로 머리 지끈지끈하면서 오픽 시험을 치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영어를 잘하는 게 하나의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네네.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나요? 글쎄요. 일단 오픽이 제일 높은 등급이 나오면 네. 보통은 현지인처럼 얘기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은 그리고 또 토익보다 오픽이 좀 대세, 스피킹이 맞아요. 대세여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주 업무 중에 또 외국인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도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 오픽 AL 정도면 높은 그 기준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제 주위의 사람들도 다 토익 만점, 토플 만점, 오픽 제일 높은 등급 이랬어가지고 이게 그래요? 어떤 변별력이 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면접 볼 때 막 그런 걸 시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서로만 보기에는 좀 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갑자기 냅다 영어를 시키시더라고요. 또 어떤 걸 시키셨죠? 그냥 갑자기 영어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러면서 네네. 막 영어로 막 질문하시고 그래서 영어로 대답하고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어가 아이덴티티가 된다.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웃긴 말 같거든요. 네네. 네, 이게 스펙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문장력이나 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네. 영어로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게 일단은 그 언어나 이 사람들의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는 능력이 먼저 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문화를 먼저 네, 알아야 문화를 된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네. 말이죠. 맞아요.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픽 시험 칠 때도 막 그 미국의 문화를 섞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 말을 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051 FM과 연관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남인서 씨 편이 39,900회죠. 가장 높은 조회수를. 네, 051 FM 채널 조회수 다 합친 것보다 인선님의 채널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승윤님에 대한 제 진심이 사람들에게 잘 닿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그의 우리는 드라마 나오기 전에 녹음하신 거잖아요. 그쵸. 작년에 이승윤님이 싱어게인 시즌 1 우승하시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제가 높은 언덕 듣고 남달랐겠어요. 진짜 그 드라마 보는데 갑자기 이승윤 목소리 딱
나오는데 심장이 탁 맞아요. 아 이게 뭐지? 맞아요. 다시 이거 진짠가? 목소리인데? 네. 다시 사랑에 빠졌죠. 네. 너무 어울리는 제가 듣기로는 그의 우리 눈의 베스트 OST 중 하나가 네. 높은 언덕 맞아요. 네. 맞아요. 가장 잘 팔렸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재회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재회 씬이랄까요? 그때 딱 처음 나왔었으니까 그럴만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또 음악을 떼놓고 봐도 그 노래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네네. 제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일종의- 정말 이렇게 맡겨서 이제 주문 제작하는 네. 형태의 그 정말 양산형 OST들이 있고 네, 맞아요. 뭐 그러다가 뜬 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양산형 OST인데 네. 이승윤님의 곡은 이승윤님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의 태생 자체가 약간의 싱어송라이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곡도 역시나 본인만의 해석이 많이 들어갔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이승윤님 자체가 본인의 색깔이 완전 뚜렷하신 분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이 노래에게 또 집착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또 이승윤님 이름을 타고 네. 썸네일을 뽑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좋네요. 아니 조회수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이거 중독되면 안 되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댓글도 막 맞아요. 계속 성지순례 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댓글에서 계속 막 인선님 반갑다고 자기도 팬이라고 하시던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네 이제 또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브이로그를 시작하셨다는데 채널명이 혹시 키읔키읔인가요? 채널명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 네. 공개할까요? 네 마음대로. 말 꺼내놓고 안 하면 짜증납니다.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정말 부끄럽지만 채널명은 남사스러움 이거예요. 정말 네 이름대로 남사스럽네요. 맞습니다. 되게 보면 남사스럽다고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막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말 걸고 첫 타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사스럽다고. 사전 토크하면서 잠시 봤거든요. 인선님의 영상을.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광고를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센스가 있더라고요. 네. 자막 같은 거 다는데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재밌는 브이로그였습니다. 제가 좀 추천해드릴 거는 요즘 네. 감자탕집 가니까 이 서빙을 로봇이 하더라고요. 걔네랑 좀 대화하는 브이로그를 찍는데 뭐 일은 힘들지 않냐, 뭐 이렇게 입사하고 최저시급은 얼마냐. 난 퇴사했다. 네, 서빙 로봇하고 자랑. 대화를 나누는 시대의 변화를. 연봉 협상 언제냐? 네, 본격 4차 산업 대비 인터뷰 뭐 이래가지고 좋은데요? 서빙 로봇들 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번 대화 시도해보시길 좋아요. 바라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 용어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지나가는 서빙 로봇에 다리 걸어보기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로봇도 인격이 없지만 그래도 걔네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은 없지만 네, 신경세포도 없지만 네. 아무튼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이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약간 처음에는 이 051 FM 나와서 영상이 자꾸 조회수 쭉쭉 올라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또 한화를 만들어서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뭔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첫 계기는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재밌었다 이거고 네네. 두 번째 계기는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해 우리는 드라마에서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웅이 친구 웅이 PD님 있잖아요. 김성철님. 네네네. 네네. 그 PD님이 했던 말이 좀 인상이 깊어서 김지용 PD님 그 말이 좀 인상이 깊어서 진짜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였지 그 말이? 잠시만요. 그때의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의 여러 가지 경험과 맞물리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 대학 생활 20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예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25, 21에도 이 기억에 대한 과거의 기록에 대한 것들이 드라마의 포인트로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설레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맞아요. 네. 맞아요. 일기 맞아요. 일기 쓰는 것도 재밌고. 근데 저는 원래 일기를 좀 쓰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왠지 모르게 일기를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할 말이 브이로그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일기랑 브이로그의 약간 중간점이 블로그 같은데 전 블로그를 쓰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블로그는 좀 소개를. 블로그는 채널명 다 서로 이웃으로 돼 있어서 진짜 제 일기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써놓는 그런 것들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많이 재밌으실 텐데 나중에도 좀 삶이 팍팍해지더라도 기록하는 일을 너무 좋은 것만 담지 마시고 그 팍팍하고 고뇌에 빠진 어떤 20, 30대 넘어가는 그 시기 그런 것들도 좀 담아서 이 시대의 철학적인 이야기도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20, 30대 넘어가는 시기가 팍팍하고 고된 시기인가요? 뭐 보통들 네. 책임감을 가지는 시기가 가장 적응이 안 되고 네네. 가장 뭔가 나만 신경 쓸 수 없고 약간의 과도기 같은 느낌이 그렇죠. 이 적응해가는 시기죠.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네. 이제 가족이 안 생기더라도 아무래도 20대보다는 30대 때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이 좀 더 커지지 않나. 그 사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네. 뭔가 정말 주변에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만 남고 네. 그러다 보니 뭔가 진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되게 그런 생각이 것 듭니다. 같네요. 네. 네, 저는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인서님도 겪고 계시겠죠?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죠. 네, 아무래도 좀 저 나이가 94, 95년생들은 좀 94년생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전 95년생입니다. 네, 좀 진한 나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웃긴 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웃겨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웃으세요. 저희를 좀 웃겨주세요. 웃긴 편인 거 지울까요? 아니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선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인선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나요? 저는 능력운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멍 때리는 능력은 합격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직무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퇴사를 퇴사를 결정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능력운이 제일 궁금한 시기입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상담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먼저 능력은 쇠나 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유난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밀도가 높은 다이아몬드인 것만큼 체질적으로 수렴하고 참고 삭히는 성향이 강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퇴사를 하셨네요. 반면에 애정적으로는 매우 여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자한테 약한 모습입니다. 또한 남인선님이 겉으로는 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내면에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열정도 내면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가 바람직한 곳에 표출이 되어야 많은 성과를 얻게 해주는데 가끔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표출이 되면 큰 실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마음의 열정이 강하고 그 열정 속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역을 만들어 나가긴 관정이네요. 네, 관정 운세가 나왔습니다. 네. 네, 성격의 장단점, 꼼꼼하고 신중하고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쓰는 거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성격이며 몸이 아픈 것이나 일하는 것에 대한 인내심과 생활력은 강하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소심한 편이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면이 있고 특히 사람들 사이의 문제나 애정적인 문제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면이 있겠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서 좀 상처를 좀 다른 데보다 크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감정을 어려워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감정에 대한.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는 것도 감정을 좀 인식하고 그걸 좀 잘 표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방법을 또 잘 찾으셨네요. 맞아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강한 투지와 열정,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회사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윤호윤호라고 역시 N팁. 네, 이제 포부가 크고 체면과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관종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며 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성격입니다. 와. 반면 이게 너무 강한 경쟁심으로 항상 자신이 선점하며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는 면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때도 있으며 동정심은 강하지만 경쟁자에게는 냉정하고 냉혹한 면까지 있어서 사회생활에서 적을 만드는 일도 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나서 문제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융통성보다는 좀 의지와 끈기로 공부를 해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좀 하시나 봐요. 조금 그래요. 네, 엉덩이로 성적 쌓는 뭐 그런 시간을 좀 쓰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공부를 할 때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때는 아예 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나의 주장과 나의 스타일이 강하고 경쟁심도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근한 사람과는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친한 사람이 많지는 않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주로 친하게 지내는 면들이 좀 있고요. 인간관계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친구들을 주변에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간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일들은 간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애 능력입니다. 이성에게 잘 맞춰주거나 이성을 많이 챙기는 성향이 있어요. 엄마 스타일이네요. 이성에게 잘 다가갈 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있으나 가끔 이성이 내 속을 태우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에 대한 애정이 내가 더 강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맞아요. 끌려가는 연애를 하게 되는 좀 맞아요. 네.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신지? 지금은 솔로예요. 근데 그 전에 연애가 좀 그랬었어요. 끌려가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좋아하진 않았는데 사귀다 보면 제가 그죠, 더 네. 좋아지니까. 그러면 또 남자 쪽에서는 꺼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권태기를 맞이하고. 네, 이게 좀 짬밥이 쌓이면요. 밀당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열정이 올랐을 때 더 넓은 미래를 보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해요. 네. 좋으면 좋은 대로 갚아주는데 맞아요. 좋은 만큼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노력을 하는 거죠. 때로는 이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아는 것도 사랑의 일부인데 이게 사랑과 소유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하면 가진 걸 다 주게 되거든요. 쉽게 건네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어떤 반응일지도 예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과연 받은 만큼 나에게 돌려줄 사람인지 아니면 거만해질 사람인지. 근데 이제 거만해질 사람인 경우에는 밀당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훈련이 되면 나의 가치를 좀 더 크게 알아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 의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이 우리 20대 나이에 놓인 남자분들은 굉장히 원숭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주면 거만해지죠. 본능에 충실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좀 잃어보고 좀 후회해보면 나중에 한 33살쯤 돼가지고 전화가 오죠. 그래서 잘 지내? 자니? 자나 보네. 자나 보네. 잘 자. 뭐 시간 되면 돈가스나 한번 먹자. 돈가스 좋아했잖아. 이런 말 꼭 붙이자.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또 직업적인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시는 게 나았네요. 순간적인 기지와 열정을 발휘하는 면이 있고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강한 열정을 발휘하여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이죠.
가끔은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일관되게 나가는 건 편이 많고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일을 추진하므로 직업적으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적인 능력을 좀 더 세세하게 보시려면 직업운을 아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기의 천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내에서 포부가 크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고요. 경쟁심이 강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혀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또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셔야 됩니다. 프리랜서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한 활동적이고 도전적이며 국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업이 좋으면 국제적으로 특히 여가나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오, 맞는데? 잘 맞습니다. 네. 업종으로 보면 주로 여행과 관련된 일이나 무역일, 호텔 숙박업, 연구소의 연구원, 프로그래머, 변리사 등의 직업이 잘 맞으며 시민단체 임원, 사회운동가, 평론 및 비평가 등도 좋고 자신과 잘 맞는 분야로 가게 된다면 삶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직장운이 좋은 시기는 23년, 26년이고요. 조언을 해주자면 잘난 체를 하거나 너무 자신만 성과를 내려고 하는 면을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좀 강한 편이라 사회생활에서 너무 자신만 앞서가려고 하면 남들을 항상 경쟁자로 생각하는 면 때문에 괜시리 사람들과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융화에 힘쓰고 너무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다 큰 목표 시점과 도달 지점을 생각하여 꾸준하게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행 관련업도 좋은 것 같고요. 여행 가이드인데 좀 테마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주 만에 영어 정복, 영어 정복 여행.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간다면 뭐 그 풍경이나 뭐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골라서 여행 가이드를 한다면 그것이 좀 영어 연수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나. 그거를 직접 블로그로 만들으셔가지고 또 홍보를 하셔도 되고. 네. 재밌는 상황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뭐 갑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갱스터가 앉아가지고 친구가 된다거나. 네, 뭐 그런 사업들이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사업 아직 사업을 하기에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깡이 없어요. 지금 얘기는 아니고 추후에 뭐 그런 사업이 재밌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목표가 있어야 깡이 생기니까요. 네, 기다리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뭐 운세는 좀 잘 맞는 것 같나요? 좀 어느 정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안타까운 게 광고나 미디어 쪽이 없으니까. 뭐 관련이 영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니까. 맞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그쪽 방향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예체능이나 예술에 가까운.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듣고 나서 고민이 생겼거나 평소에 하던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직무 중에 또 고민이 있는 게 좀 약간 아까도 예술계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광고 기획자와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글을 쓰는 직업이 있어요. 두 개 중에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합격 후에 고민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제가 듣기로는 사주 쪽 안에서도 그 글을 쓰는 직업이 있고 말을 하는 직업이 있대요. 네네. 근데 A는 워낙 막 PT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네.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글을 좀 쓰고 싶은 쪽인데 둘 중에서 좀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즉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도란도란 담소각에 카피라이팅을 한다면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면 와 갑자기요? 네, 갑자기 되면 재능이 있는 거고 죄송해요. 저 카피라이터 안 할게요. 아니면 뭐 남인서 씨의 카피라이터 맞아요. 남인서라는 나를 사람을 표현하는 건 좀 쉽지 않을까요? 나를 표현하는 네. 거요? 저는 약간 요즘은 약간 우당탕탕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당탕탕
28세 남인서. 네,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터가 고민 해결? 꿈이라고 하면 고민 해결입니다. 이런 질문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네, 저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몹쓸 질문. 제 생각인데요. 네네. 저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우리 청춘들이 이건 약간의 우리가 기피하는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 그런 거 때로는 좋아해요.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과거의 인류보다 머리를 덜 씁니다. 현생의 그렇죠. 인류가 훨씬 더 이런 게 이 두뇌를 있으니까.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의 두뇌를 풀가동하는 것을 먼저 해본 후에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 네. 사실 관심을 좀 좋아하시고 또 브이로그도 찍으시고 하시면 남들보다는 그래도 뇌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뇌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독서를 하거나 좀 뭐 일부러 뭐 멘사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두뇌 향상을 할 수 있는 수도쿠, 뭐 보드 게임 뭐 이런 건 좀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뇌를 풀가동시켰을 때 뭘 잘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소의 나로 만약에 잠재력을 평가한다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항상 이런 고민에 부딪히면 인풋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고 있는 내 모습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나를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알 수 있는 책들이 요즘 많거든요. 맞아요. 생각을 유도해주는 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책이 없으면 유튜브도 있고요. 네. 좀 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네. 뭐 진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심리 상담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도란도란 담소 상담도 좋고 여러모로 좀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내가 모르는 나가 더 큰 것 같다? 이런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팩트죠. 아인슈타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뉴턴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알지 못하고 죽은 게 한이라는 글을 남겼으니까 네.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 죽을 진짜 때까지 아쉬웠다고 해요. 아직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전 계속 약간 과거의 경험들로 바탕으로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좋을지를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뭐 인간은 창조의 동물이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선조들의 창조의 정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썩히는 사회가 좀 아깝긴 하지만 네. 또 우린 치지 말자고요. 좋아요. 재밌네요. 네, 여기까지 임선님의 능력혼과 살짝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갔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맞아요. 또 따뜻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손님을 칭찬해주는 시간 토닥토닥 칭찬 가기입니다. 저희를 먼저 칭찬해 주시면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요? 네. 이런 코너. 유정양부터 재밌네. 칭찬을. 이건 카피라이팅 기질을 좀 살려가지고 네. 캐릭터 있는 칭찬 자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을 주시네요. 근데 저희가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MBTI 과몰입자라서 네. MBTI를 그것도 맞춰보고 궁금했고요. 라고 좋아요. 했는데 네.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한번 좋죠.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되게 약간 욕심이 많은 모습이 좀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막 사실 22살이면 저는 약간 술 먹으러 다니고 뭐 비슷할 겁니다. 근데 막 술자리에 가서도 친구들을 챙기는 모습이나 막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시고 지금 네. 아까 또 뭐 축제 관련된 일도 하실 맞아요. 거라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학생회라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감사합니다. 인프피 모두가 저한테 인프피라고 하지만 저는 MVP입니다. NFP예요? 네. 그래도 뭐 거의 맞췄네요. 오. 사실 아이가 나오기 힘든 게 네. 01FM에서 DJ를 하고 맡고 있으면 네, 보통은 아이가 아니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네. 그런 것도 외향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NFP. 맞습니다. 그래도 얼추 맞추셨네요. 제가 회사 사람들도 한 3개, 4개는 보통 맞추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데 MBTI 맞추기가. 저는 가리고 삽니다. 가리고 산다고요? 네. 얼굴이 여러 개라 가지고요. 원래- 가면이시구나. 원래 네. 그 MBTI가
가리면서 사는 MBTI이긴 해요. 아, 가면을 쓰는 MBTI시구나. 저는 MBTI를 맹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MBTI 역사와 MBTI 공부를 하니까 MBTI가 이렇게 좋게는 안 보이고 애니어그램을 좀 신뢰하는 쪽인데 MBTI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그냥 맞춰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MBTI를 좀 안 믿는 MBTI 유형 중에 좀 추려보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또 있군요. 네, 맞아요. ISFP. 네. 왕. 맞아요? 1도 안 맞습니다. 하나만 맞췄어요. 하나만 맞췄어요? 네. 어떻게 제가 I로 보일 수 있죠? 그니까요. 네, 저는 자다께서도 여기 오는 사람이거든요. 아, 제가 I랑 E랑 맨날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람을 볼 I랑 때. E가 헷갈릴 수 있나요? 네,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잘.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냥 첫인상이 E는 아니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I들은요. 네. 일단 웃지 않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해요. 저 사람이 또 내 길을 어떻게 빨아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사회적인 인사 아시죠? 아이들은 사회적인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별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데 네. 유정양은 조용조용 하더라도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요. 맞아요. 예의상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에 대한 그게 E와 I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구나. 뭐지? MBTI 뭐시지? 맹신론자인데 잘 모르시나 본가 봐요. 아, 네, 네. 어렵다. 공부를 좀 약간 하셔야겠어요.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는 너무 계획적인 어렵다. 사람입니다. 맞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I가 아니시죠? ENFJ 이런 쪽이신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ENFJ입니다. 그렇군요. 얼추 뭐 힌트를 좀 드리니까 맞추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사실 좀 진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면을 쓰는 MBTI라고 하셔가지고. MZ 가면 잘 쓰죠. 원래 그런 겉과 거예요? 속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되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MBTI.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아는 MZ는 약간 천사 이런 이미지요. 예, 천하가 정의로운 되게- 사회운동가인데 사회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악의 무리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의 그 정말 생각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혼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칭찬은 되게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제가 여기 썼는데 제가 재밌다고 썼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질 만큼 진짜 너무 재밌으신 것 같고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신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진짜 좋아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어떻게 놀라셨죠? 시작할 때 그냥 이 너 오프닝 그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 이거 편집선을 좀 네. 안 돼요. 네. 3만 저도 칭찬받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깨드려야 돼요. 그런 네. 거. 이게 영상으로 나간대요. 아 진짜요? 네. 좋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은 좀 붙여가지고. 39,000회를 넘는 39,000회를 넘는 높은 진짜 이거 충분히 어그로 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썸네일이랑 멘트. 억울해지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좋은 것 같아. 아까 그 이승윤 얘기 마지막 부분에 붙여가지고 악마의 편집이. 이거는 높은 언덕이 아니라 오르막길 수준이에요. 이제부터 웃음기가 싹 사라질 거예요. 배승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네, 이 제 인스타도 너무 좋은데.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또 우피님의 감각을 또 믿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 회에 그 유튜브 제목 썸네일이랑 제목 같은데 이제 광고 카피라이팅을 좀 해주시는 걸로. 제가 집 가서 좀 고민해볼게요. 저는 네네. 글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칭찬할 시간인가요? 네. 네, 일단은 되게 재밌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일단은 너무 재밌으신 분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인선님 처음 보고 낯을 하나도 안 가렸거든요. 사람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랑 좀 비교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인선님께서 재밌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눕거든요. 상대가 재밌어야 저도 재밌어집니다. 이 저의 말이 재밌었다면 그것은 인선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에너지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저렇게 웃어주고 또 약간 좀 말하는 대로 다 받아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막 나대는 거지. 사실 뭐 상대방이 아웃풋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인풋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조회수 39,000이 머리 위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왜 그래? 나는 최다 조회수의 게스트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해라. 맞아요. 약간. 오늘 제가 사실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네네네. 10시 30분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왜요? 왜냐면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꼭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혹시 15분 뒤에 가면은 노답일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맞아요. 네 보내드렸는데 다행히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머리 위로 이렇게 나 최다 조회수인데 네가 지각을 해? 이런 해라. 네 오늘 기대할게. 뭐,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네, 저도 느꼈어요. 네. 근데 우리 또 짬밥이 아직 맞아요. 23회이기 때문에 네. 딱 보면 바로 느껴지거든요. 네.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 좀 구경하러 온 맞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게스트가 맞아요. 이제 신입 요즘 애들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뭔가 네. 거의 뭐 지금 놀아준 느낌이에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여유가 느껴졌다면 그건 퇴사한 지 일주일 돼서 나오는 여유일 거예요. 저희가 단단히 오해를 했네요. 네. 제 마음의 평온을 지금 이너피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오해로 52분을 이끌고 왔는데 그래요? 네. 너무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거의 특집편처럼 네. 사실 22만 원이라고 부르셨는데 22회도 아니고 23회에서 뭐 이렇게 엮어할 것도 참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원떡나무 한번 불렀는데 이게 뭐 좋은 영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건 재밌게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이렇게 또 저의 칭찬은 극찬으로 존재만으로 아우 원슈타인? 알죠.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저희를 긴장하게 했다. 맞습니다. 네. 레전드 선배님을 본 기분이고 네. 어떻게 게스트가 선배 같을 수가 있죠? 네. 거의 DJ 하이디님과 같이 방송을 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너무 가분한 칭찬이시네요. 네. 저 진짜 아까 조금 약간 긴장해서 살짝 목소리 떨리고 했거든요. 지금도 떨리고 계세요. 그래요? 네. 에이, 선배님들이 선배님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인선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각의 2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진짜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많이 웃다 가고 네네. 많이 배우고 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각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